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국가보훈처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입니다. 놓쳐서는 안 될 다양한 정책과 소식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3월 1일 제102주년 3.1절을 맞아 275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했습니다. 이번에 포상된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136명, 건국포장 24명, 대통령 표창 115명으로 포상자 중 여성은 33명이고 생존 애국지사는 없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독립기념관과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원 등의 유관기관과 독립운동 사료수집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내외 소장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유형의 독립운동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갈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과 광복군 합동묘역, 경기도 안성시의 공설묘지 내의 전몰군경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묘역에는 전담 관리직원을 배치해 묘역을 개보수하고 안내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립묘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갈 예정입니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지방의 산재에 있는 합동묘역을 추가로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관리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와 유가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가보훈처는 6.25 전쟁 의료지원국으로 참전했던 독일의 참전사를 발간해 독일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독일 의료진은 1954년 4월부터 1959년 3월까지 약 5년간 30만여 명의 환자를 치료했지만 정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참전사 자료는 한국어와 영어, 독일어로 인쇄해 독일 대사관, 참전협회 등 유관기관에 발송하고 보훈처 누리집 등에도 게재할 예정입니다. 보훈처는 지난 2004년부터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 참전국의 참전사를 발간해왔으며 이번 독일 참전사 발간으로 22개 참전국에 대한 참전사 발간을 모두 완수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2.28 민주운동 제61주년 기념식이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새로운 우리의 봄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기념식은 정부 인사 등 각계 대표와 2.28 민주운동 참여자 및 유족, 그리고 학생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보훈처는 광복 이후 최초의 민주적 저항운동인 2.28 민주운동이 이번 기념식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 민주주의의 정신적 자산으로 계승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는 3.1절을 맞아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해 독립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가 관리하는 친일 귀속재산은 현재 855필지이지만 대부분 임야이거나 도시계획시설, 문화재 보존지역 등이어서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보훈처는 활용도가 있는 토지 150여 개의 필지를 선별해 우선 매각을 추진하고 더욱 매진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 힘쓴 하이옥 독립운동가의 유해가 이장을 통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하이옥 선생은 그동안 유족이 확인되지 않아 표창 서운과 국립묘지 안장이 어려웠지만 최근 언론 보도와 보훈처의 후손 찾기 등을 통해 후손과 연계해 국립묘지로 이장하게 됐습니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해 후손 찾기 등을 통해 이장과 안장 등 마지막 예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서해수호 55용사 유족을 시작으로 전몰 순직군경 유족에게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드립니다.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됐으며 지난해까지 34만여 명의 국가유공자 본인 자택에 명패를 달아드렸습니다. 보훈처는 내년까지 전몰 순직군경 유족 22만여 명에게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드릴 예정으로 보훈가족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보훈 문화가 확산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제61주년 3.8 민주의거 기념식이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푸른들 풀로 솟아나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3.8 민주의거 참가자와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이 참석했습니다. 보훈처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4.19 혁명의 기폭제가 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든 3.8 민주의거를 기억하고 민주운동의 역사를 계승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황계철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3월 9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전우회 회장과 화상 접견을 통해 올해 국제보훈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보훈처는 올해 기존의 유엔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서 여러 가지 신규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화상 접견을 통해 보훈처장은 국제보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브룩스 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주한미군 전우회의 협력과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서해 수호의 날을 앞두고 제2연평해전의 영웅인 고 윤영아 소령의 무교 송도고등학교에서 추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고 윤영아 소령은 해군 사관학교 18기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50기로 임관했으며 고속정 참수리의 정장으로 서해 북방 한계선을 수호하다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의 기습 공격에 맞서 치열한 교전을 벌이다 전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전달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 오전에는 천안함 전사자 고 민평기 상사의 자택을, 오후에는 천안함 참전장병 신은총 하사의 자택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부착하고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3월 11일 6.25 전쟁 참전국 보답행보의 일환으로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방문해 필립 르포르 프랑스 대사를 접견했습니다. 22개 6.25 참전국 대사를 방문해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 보훈처장은 이날 환담 후에는 프랑스 군사훈장 수여식에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군사훈장 수상자인 박동하, 박문준 참전용사는 유엔군 프랑스 대대에 배속돼 지평리 전투와 단장이 능선 전투 등에 참전했으며 한국과 프랑스 우호의 산 증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6.25 전쟁에 헌신한 유엔 참전국과 참전 용사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국제보훈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국가유공자 이동편의 증진 및 예우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버스연합회는 몸이 불편한 상위 군경을 위해 자율적으로 버스요금 감면을 시작했고 국가유공자의 시내, 시외, 고속버스 이용에 무료 및 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처는 신체장애가 있는 12만여 명의 국가유공자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인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도 버스 예매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할인 예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전국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화 전략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61주년 3.15 의거 기념식이 국립 3.15 민주묘지에서 열렸습니다. 새 희망을 품고 가고 또 간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정부 인사 등 각계 대표와 국가유공자 및 유족, 학생 등이 참석했습니다. 보훈처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3.15 의거의 숭고한 역사를 기억하고 민주운동의 정신적 자산으로 계승 발전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26일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는 제6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서해 수호 55용사를 기리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국토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역별로 기념식과 서해 수호 유가족 위문,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제11조기 천안함 추모식 등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강한 안보를 다짐하는 계기 행사가 전국적으로 개최됐습니다. 안중근 의사 순국 제111조기 추모식이 지난 3월 26일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안 의사 숙모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추모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 인사 초청을 최소화한 가운데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으며
숙모회에서 지정한 제1회 안중근 동양평화상 시상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만주 하얼빈에서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단죄해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린 후 순국했으며 정부는 의사의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다양한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 지금까지 2021년 4월 호 함께 하셨는데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편리하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훈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